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경제브리핑의 김종상입니다. 우리 증시가 전반부에 조금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 들어서 힘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8%, 코스닥이 0.3%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반등에 성공했는데 다시 또 약세로 전환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좀 불길한 전망을 낳기도 했는데 후반부 들어서 프로그램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그래도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물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쪽에서는 지금 막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열심히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동시효과 사항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85만 원 선에 오른 모습이고요. 포스코와 한국전력은 좀 조정을 받고 있죠. 1.1%와 1.3% 하락하고 있습니다. 두 주식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좀 부진했었는데요. 5.3% 급등하면서 다시 11만 원 선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신한지주, 현대중공업 나란히 1.4에서 1.8% 오르고 있고요. 하이닉스 1.7% 급등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역시 4.4% 오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2.7%, KT가 1.1% 오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현재 보합권이고요. SK텔레콤 어제 좀 올랐는데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1.3% 내리고 있습니다. SK에너지 0.4% 소폭 오르고 있고요. NHN은 1.6%, 현대건설이 0.4% 오르고 있습니다. KTNG, 롯데쇼핑 3.8과 3.6% 각각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이 1.8% 내리고 있고요. 신세계, 삼성화재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LG는 약보합권이고요. 삼성물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삼성전기, 삼성카드 현재 1.4에서 1.1%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3.4% 오르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가 1.9%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0.1%, SO일이 0.5%, 아모레파시픽이 0.4%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4.5% 급등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이 2.7%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 아래쪽에 보시면 대우조선해양이 1.1% 다시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현대상선은 2.8%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2.4%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부진했었는데 이런 부진을 좀 씻어내고 다시 상승 쪽으로 튀어오를 수 있는지 앞으로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 1.7% 오르고 있고요. 성광밴드가 1.1%, 네오이스게임스가 3.4%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3%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국SNC가 4.6%, 포스트데이터가 1.1%, CJO쇼핑이 1.7%, 태광이 1.1% 각각 내리고 있습니다. SK컴스가 1.9% 오르고 있습니다. 코미팜 1.9%, 하나투어 1.2%, 평산이 4.5%, 인터파크가 6.7%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멜파스 역시 흐름이 좋고요. 서부트럭터미널은 보합권이고요. BHI는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KDC가 1.5%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1.9% 오르고 있고요. 우리 TI가 많이 오르고 있네요. 4.3% 급등하고 있습니다. 루멘스 역시 3.1% 급등하면서 최근 부진했던 LED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효과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부진했던 IT 업종들이 다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 역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현정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전반부에 상당히 답답하게 전개가 됐거든요. 네. 그래도 후반부 들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니까 안심인데 오늘 시황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장중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중국의 긴축 우려감에 일부 기업들의 실적 실망감으로 하락으로 마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3포인트 하락한 1,700선으로 밀려서 장을 출발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일부 은행에 대한 대출 제한 방침이 투자 심리를
차이를 위축시켰고 코스피는 장 초반 1695포인트 선까지 밀렸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됐고 다시 1715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섰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 오름폭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7포인트 상승한 1722포인트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간 급락세를 보인 코스닥 지수는 오늘 개별 테마주들의 상승 확대와 개인 매수가 유입되면서 사흘 만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542포인트로 하락 출발한 이후 오전 중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어제보다 5포인트가량 상승한 549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한번 수급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주식을 순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개인 같은 경우는 장 후반부에 차익 실현 매물을 어느 정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역시 매수 우위로 마감이 됐고 기관 쪽에서 매물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오늘 수급 상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외국인들이 1,361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장 마감 막판 들어서 개인들이 순매도로 전환한 모습인데요. 개인들이 오늘 311억 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폭이 컸습니다. 1,189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프로그램 쪽에서 우리 증시의 상승을 억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오늘 9거래일 만에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지금 차익 거래 쪽에서 86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비차익 거래가 장중 내내 매도 우위를 보이다가 후반부 들어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이 소폭 매수를 했고요. 전체로 놓고 보자면 900억 원 정도 순 매수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2거래일 연속 순매도했지만 개인들의 순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개인들이 195억 원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는데요. 외국인이 109억 원, 기관이 43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후반부 갈수록 매수를 점차 늘려나갔고 이렇게 매수가 늘어날수록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열심히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종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지 최현정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특히나 전기 전자 업종과 운수 장비 업종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운수 장비 업종이 2% 상승했고요. 전기 전자 업종도 1% 이상 오르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건설 업종도 강보합권에서 마감되면서 소폭 오름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반면에 철강 금속 업종과 전기 가스 업종이 1%대로 조정을 받았고요. 은행 업종과 기계 업종 그리고 금융 업종 역시 오늘은 소폭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특징을 보인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브로 관련주들이 통신 장비에 대한 투자 확대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기산텔레콤이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CNS 마이크로가 오늘 7% 급등하는 등 대부분의 종목이 올랐는데요. 업계에서는 스마트폰 확산과 4G 도입 등으로 인해 무선 데이터 트래픽 증가 등으로 네트워크 장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캐나다에서 6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풍력 태양광 발전 복합단지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에 오늘 풍력 관련주와 태양광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스페코가 7% 급등했고요. 그 밖에 용현BM, 평산, 현대중공업 등도 2% 이상 상승했습니다. 태양광 쪽에서는 S에너지와 TCK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NNT가 10% 급등, 미리넷과 이건창호도 1% 이상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철도 관련주들이 브라질 고속철 사업 발주 소식에 초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데아티아이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역시 비트로시스도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철도주는 한국이 유럽, 일본 등과 브라질 고속철도 프로젝트 수주전을 벌인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강세를 타고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2014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루를 연결하는 24조 원 규모의 고속철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어서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한번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들 정리해봤습니다. 코디에스가 전기차와 LED 시장 확대로 성장할 것이라는 증권사 호평에 연일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한가까지 오르면서
15,7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웹젠이 실적 개선과 NHN 게임즈와의 합병 기대감이 어우러지면서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그 밖에 이너스텍, TCK, RL프텍 그리고 조강 ILI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지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 일본 증시 모두 오르는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 한번 상세히 살펴보죠. 네, 오늘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지금 막 상승 반전에 성공했지만 장중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중국의 4분기 국내 총생산은 10.7% 증가하면서 지난 2008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10%대의 분기 성장률을 회복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역시 오름세가 두드러지면서 최근 부각된 중국의 긴축 우려를 높였는데요. 중국 증시는 오전 내내 등락을 거듭한 후 GDP 지표 발표 직후에 오름폭을 확대하는 듯 했지만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다시 소폭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홍콩 증시는 1% 가깝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항생지수가 약보합권이고요. 홍콩 H지수는 1%대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공상은행과 건설은행이 1% 이상 하락하면서 은행주들이 대체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부동산 관련주와 함께 페트로차이나 등 상품 관련주들도 긴축 우려로 인해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인도 증시 역시 사흘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 증시는 중국 지표 발표를 앞두고 등락을 지속하다가 소폭 오름세로 오전장을 마쳤고 오후 들어서도 상승폭을 늘려갔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어제보다 1.2% 상승한 1,868포인트로 장을 마쳤는데요. 달러엔 환율의 오름세로 수출주를 중심으로 매수 주문이 강하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환율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4원 80전 오른 채 출발했습니다. 1143원에 첫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5거래일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달러화 강세와 또 미국 증시 하락 등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은 닷새째 상승세로 출발했는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개장과 동시에 어제보다 4원 80전 오른 1,143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개장가를 고점으로 상승폭을 서서히 반납하면서 다시 1,140원 선 밑으로 밀린 뒤 강보합권을 맴돌았는데요. 미국 증시 하락으로 장 초반 1% 가까이 급락했던 국내 증시가 낙폭을 만회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1,140원대를 수출업체들이 매도 기회로 인식하면서 일제히 달러 팔자에 나섰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30원대 후반에서 지지되는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1원 10전 내린 1,722원 1,122원 10전에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자별 매매 추이가 어느 정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간략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장중에 매수를 계속하다가 동시호가 때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만이 많이 매수를 했고요. 1,300억 원 정도 순매수한 걸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 지수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45% 올랐습니다. 1,722포인트로 마감됐고요. 코스닥은 0.9% 오르면서 54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오늘장 소식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변동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수급 주체가 외국인만이 외롭게 우리 시장을 좀 지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오늘 시장 한번 정리부터 해볼까요? 예, 전일 미국 증시 하락세를 외국인의 현선물 동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시아 대부분의 증시가 중국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다소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갔습니다. 그간 시장을 괴롭히던 프로그램 매매 영향력이 좀 약해지면서 호재성 재료 보유 종목 그리고 외국인 기관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위주로 종목별 차별화가 되면서 낙폭을 빠르게 해변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특정 업종에 치우치지 않고 호재성 재료 있는 종목을 위주로 매수에 나섰고 이들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징주로는 정부의 항공산업 발전 계획의 발표 예정이었던 삼성 테크윈 그리고 애플의 납품설이 있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캐나다 발전소 수주까지 있던 삼성물산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그 인도 방문을 앞두고 자동차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실적 고전 IT주들을 위주로 강한 모습이었고 브라질 고속철도 관련해서 철도주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해서 통신 장비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원자력 관련주는 등락이 엇갈리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특징주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오는 듯 싶었는데 후반부 들어서는 좀 고요한 모습이 관측이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최근 시장에서는 IT 자동차 업종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감과 그간 시장에서 소외되던 전력, 가스, 통신 업종 등의 이제 신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생기면서 이들 소외 업종에 대한 관심과 가치의 재조명이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한국전력과 스마트폰을 필두로 한 통신 업종인 KT가 대표적인데요. 당분간은 이들 업종의 모멘텀이 좀 두드러질 예상이고 좀 또한 밸류에이션 부담감도 적은 상황이라 이들 소외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금일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도 보듯이 분기 사상 최대 매출과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나는 7천억이라는 실적이 보여주듯이 지속적으로 IT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심이 지속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는 지난밤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발 악재가 다른 국가들의 증시를 좀 짓누르는 그런 양상이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저는 미국 증시는 중국발 긴축 우려와 대출 감소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성장 엔진인 중국 경제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좀 불거졌고요. 그리고 예상보다 부진한 주요 은행들의 실적 불안으로 인해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그러면서 재차 부각되기 시작하는 그리스 재정 상태 그리고 중국 긴축 가능성으로 인해서 달러화가 급등을 하면서 상품주가 급락한 것이 시장의 낙폭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번 중국의 긴축 우려와 이제 중국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좀 점차로 증가가 되면서 단기적인 조정의 빌미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 미국 증시는 부정적인 전망 속에서 변동성을 좀 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미국 경제지표 회복 그리고 기업 실적 기대감은 시장의 하락폭을 제한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금일 밤 미국은 경기 선행지수와 골드만삭스 그리고 구글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는 낙폭이 좀 제한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시황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85만 원 선을 찍는 등 아주 강세를 보여줬고 대형주들 흐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내일 우리 증시 어떤 모습을 또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예, 전일 미국 증시와 중국발 악재를 극복을 하면서 대형주 위주로 시장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국발 악재가 좀 단기적인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은 당분간은 시장은 양호한 수급 그리고 기업의 실적 개선이라는 모멘텀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다만 지수의 상승보다는 통신, 전력, 가스 등 현재 시장의 주도 업종과 그리고 일부 호재성 재료를 갖춘 종목별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향후 시장 대응에 있어서도 차별화에 중점을 둔 투자가 좀 적절해 보이고요.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한국전력과 KT를 중심으로 한 전력, 통신 등 그간 소외되던 대형주에 좀 관심을 갖고 중장기적으로는 IT 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저점 매수 전략 그리고 실적 호정 코스닥 IT 부품주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소외됐던 대형주, 전기, 가스 업종을 한번 노려봐라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는 또 통신주도 함께 포함시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IT와 같은 대형주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저가 매수에 한번 나서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올해 첫 국가고용 전략회의에서 올해 25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10년 내에 고용률 60%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위해 산업정책과 재정 세제 지원 제도 전반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되돌아오는 경우 국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에 준하는 세제 지원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고용투자세액 공제를 도입하고 고용 확대 우수 지자체의 교부금 배분을 우대하는 한편 매월 지역 내 일자리 증감 상황을 공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쟁점으로 부각됐던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기준 시점이 1월 1일이라는 취지의 국회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올 상반기에 기존 관행대로 전임자 임금지급 및 노사단협이 체결되더라도 경과조치 등의 일반적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과조치는 법 시행 전에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노조가 법 유예기인 상반기에 전임자 임금을 요구해 단협을 체결하면 위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노동부는 단업 유효 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 시행일이 올 1월 1일이라며 행정 해석을 내놓은 반면 노동계는 법 시행일인 7월 1일이라며 첨예하게 맞서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레미콘 업계의 카르텔 인가 신청을 일부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레미콘 업체들이 산업 합리화와 불안 극복을 위해 앞으로 2년간 공동으로 제품 품질을 관리하고 연구 개발에 나서겠다는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공동 품질 관리와 연구 개발은 경쟁 제한 효과가 거의 없는 반면 레미콘 품질 개선과 산업 합리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승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원재료 공동 구매와 레미콘 물량 공동 배정 등의 요청은 긍정적 효과보다 업계 공동 행위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커 불허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레미콘 공업 협동조합 연합회는 원재료 공동 구매와 물량 배분 등은 불허하고 이미 자율적으로 가능했던 부분만 승인한 것은 생색내기라며 반발했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을 큰 폭으로 늘리며 연간 기준으로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국내외 연결 기준으로 7,08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작년 전체로 1,920억 원의 영업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4분기 영업 흑자는 전분기 대비 238% 급증했고 영업이익률은 25%로 전분기 대비 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4분기 매출은 2조 7,990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32% 늘었고 연간 매출은 7조 9,060억 원보다 전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하이닉스는 4분기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주력 제품인 D램과 낸드 플래시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D램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 환율을 전해드리면서 어느 정도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환율은 1원 10전 내린 1137원 10전에 마감됐습니다. 환율 시장이 변동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들 시스템에서도 어느 정도 문제가 조금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 1137원 10전에 마감됐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